오늘 영상은 업데이트된 에어비앤비 창업 방법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냐면 요즘 에어비앤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컨텐츠들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안에서 최대한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드리려고 노력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 컨텐츠라는 것이 워낙 조각 정보이다 보니까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콘텐츠들도 많죠.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저거는 좀 아닌데 라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콘텐츠들을 보거나 취합을 잘 못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혹은 시간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가 무슨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정리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에어비앤비를 7년차 운영 중이고 숙소는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를 전공을 하고 직업으로도 5년차까지 했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창업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컨텐츠로 만들기도 하고 있죠. 제 숙소들의 평균 순이익은 한 달에 1,500 정도 순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들을 가지고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전달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시작할 때 많이 하는 실수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을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남은 영상들이 있죠. 이 남은 영상들을 꼭 보시고 파일을 읽어보셔야 이해가 편합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의 이름일 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 또는 공유 숙박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공유 숙박업이란 내가 실거주 중인 주택의 일부를 여행자에게 유료로 빌려주는 숙박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모텔이나 여관, 호텔처럼 건축물 대장에 숙박시설로 등록된 건물이 아니라 주택으로 등록된 공간에서도 전입 요건을 갖추면 숙박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주택이라는 조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은 이 공유 숙박업을 할 수가 없게 되며 내가 실거주 중인 주택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룸이 안 되고 투룸 이상이 요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외우려고 하면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유 숙박업은 이런 주택을 임차 혹은 매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임차, 즉 월세 계약을 한 집을 아무나 한테 빌려줘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피계약자 이외의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에게 제3자한테 이 집을 좀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할 때 특약에다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에 동의함이라고 특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같은 건물 안에 다른 세대들이 있겠죠. 이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입주민의 동의라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겠죠. 그 숫자에 비례해서 민원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 민원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오라라고 추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유 숙박업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일부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허가받는 단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이런 단계들에 대한 내용들을 컨텐츠로 만들었었는데 업데이트된 내용이니까 이미 보신 분들도 확인을 하면 좋을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임장 몇 번 가서 주택을 구하고 바로 몇백만 원씩 한 달에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신다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추억의 일부분이 되고 시간 낭비가 될 겁니다. 힘들지 않을 만큼 노력하고 적당히 인테리어하고 적당히 운영을 해서 쉽게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 허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적당히 하면 적당히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쟁자보다 더 배워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기가 힘들다면 장치를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인테리어가 남들보다 좋아야 되고 운영도 더 잘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일을 하나 마찬가지예요. 공유 숙박업은 오픈을 하고 나면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 투자 대비 고수익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창업 단계는 총 11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사전조사입니다. 먼저 내가 어떤 지역을 들어갈 것인지를 선정을 합니다. 어떻게 선정하냐면 에어비앤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존 숙소들의 예약 현황과 숙박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우면 좋겠지만 집 근처에 숙소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1시간 안에 위치해 있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보세요. 평균 일주일에 2회 정도 청소를 위해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멀리 있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장소는 많이 뽑을수록 좋겠죠. 위치를 뽑았다면 관할 구청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외국인 도시민박업 관련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신 후에 노후도 규정을 물어보세요. 이 노후도 규정에 벗어나지 않아야 공유 숙박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동의 규정도 구청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2단계 부동산 답사. 1단계가 완료되었다면 부동산 답사를 다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룸 이상이어야 되고 예상컨대 7에서 8알은 거부를 당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공유 숙박업을 중개할 마음이 있는 중개사를 찾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답사를 다니면서 대화가 되는 부동산의 명함을 선별을 합니다. 이 선별해둔 부동산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보시면 매물 계약까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3단계 집주인 전대차 동의 매물 찾기. 집주인 동의가 되는 매물을 찾았다면 해당 주소지를 에어비앤비 안에서 검색을 합니다. 주소지 인근에 숙소들이 나올 텐데 현재 예약 현황을 확인을 해보세요. 평일 예약 일수 곱하기 평일 숙박 금액 더하기 주말 예약 일수 곱하기 주말 숙박 금액을 계산을 해서 주변 평균 매출이 얼마 정도 될지 조사를 합니다. 4단계 구청 전화 혹은 방문해서 가능 여부 확인. 이 가능성이 보인다면 구청에 주소지를 알려주고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더블 체크를 합니다. 전화로는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뽑아가셔서 직접 방문하면 알려줄 겁니다. 5단계 입주민 동의서 받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직 계약하기 전입니다. 입주민 동의까지 받은 뒤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동의서를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분위기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계약을 만약에 썼는데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어차피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반드시 세대 동의부터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6단계 월세 계약하기. 이제야 월세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특약에 넣으셔야 되는 문구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동의함입니다. 이 문구는 반드시 갖지 않아도 되고 뜻만 동일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집주인에게 요청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렌트 프리를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면은 의외로 수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7단계 인테리어 하기. 인테리어 공사는 도배, 장판, 화장실 정도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충분히 깨끗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면 공사 금액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와 스타일링까지 포함해서 보통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세팅을 맞춥니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품질은 좋아지죠. 근데 가성비는 좀 떨어지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금액을 너무 낮게 잡으면 그것도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제가 100만 원대 수익 나는 불법 숙소를 300만 원에 인수를 해서 허가를 진행을 하고 현재 매출이 한 500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히 좋은 공간인데 인테리어가 부족해서 이 공간을 최대로 수익을 못 뽑아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에 신경 쓴다고 무기한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간은 한 2, 3주로 타이트하게 잡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8단계 구청에 신고하기. 인테리어까지 끝냈다면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이 접수 서류는 관할 구청에 요청을 하시면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고 숙소 위치도, 사진, 평면도, 피난대피도 등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9단계 현장 심사 후 허가증 수령하기. 제출에 문제가 없었다면 보통 일주일 안에 현장 심사를 위해서 숙소에 방문을 합니다. 심사 시간은 한 1, 20분 정도로 금방 끝나고 보통 소방시설에 대한 것들을 중점으로 확인을 합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안내는 보통 실사 오기 전에 한 번 더 구청에서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여기 이미지 띄워드릴게요. 10단계 허가증으로 사업자 신고하기. 심사가 끝났다면 일주일 안에 관광 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것을 수령을 해서 홈택스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세요. 세무서에 방문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11단계 에어비앤비 숙소 등록하기.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숙소의 사진을 찍고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숙소를 올리면 됩니다. 이때 숙소의 썸네일, 숙소 사진, 설명 등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꽤 많긴 한데 기존에 운영을 잘하고 있는 숙소들이 있죠. 그 숙소들을 좀 꼼꼼히 분석을 하면 이 노하우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면 생각보다 변수가 굉장히 많고 그냥 하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에서도 다양한 에어비앤비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정보들이 정확한지 내 상황에 맞는지 배울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시작했다가는 돈만 날리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7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저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실수와 후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실수와 후회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보들을 정리를 하고 전달을 드리고 있죠. 함께 공유드린 파일은 단순한 정보 모음 글이 아니라 저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이니까 반드시 시작 전에 꼭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들의 몇백만 원을 아껴줄 수도 있습니다. 파일의 비밀번호는 3001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